이제 진짜 여름이다 싶을 만큼 풍경도 날씨도 많이 뜨거워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슬슬 냉방용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냉방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필터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으니까요. 이 점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VJ 핫이슈도 냉방용품처럼 시원한 소식들 가득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슈앤이슈부터 출발합니다. 대전시립박물관에 명성황후의 일기가 전시되어 화제입니다.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의 정확한 행적을 알려주는 유일한 역사 기록물인 이모 6월일기. 대전시립박물관은 강복 70주년을 기념해 명성황후의 이모 6월일기를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해 6월 한 달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 6월일기는 1882년 이모군란 직후인 6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51일간 명성황후의 행적을 담은 피난일기로서 베일에 가려있던 명성황후의 당시 행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활당 송규렴의 7대 손인 송홍경의 부인 여흥민 씨가 친정에서 가지고 왔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대전 은지송시 제활당 종송에서 기탁해 2008년 처음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명성황후를 호위하던 인물이 작성한 이 일기에는 명성황후의 이동 경로와 만난 인물, 한우 처방 등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요. 대전시립박물관은 이번에 이 일기의 8년 전문과 번역문을 함께 전시합니다. 대전 역사박물관에서는 강복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달의 문화재라는 전시를 마련을 했고, 그중에서 6월의 문화재로 명성황후 이모 6월일기라는 자료를 소개를 합니다. 이번에 전시한 명성황후 이모 6월일기는요, 1882년 이모군란 당시 명성황후가 서울 궁궐을 나와서 피난 생활을 했던 51일간의 기록입니다. 이 자료는 그동안 베일에 가렸었던 이모군란 당시 명성황후의 행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성황후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동안, 그리고 궁궐을 빠져나와서 여주, 광주, 충주를 거친 그런 여정, 그리고 환우를 치료한 내용 등등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요, 그동안 명성황후가 이모군란 당시 청나라에 군사 요청을 하는 등 정치적 행강을 계속했던 것으로 그동안의 학계에서는 인정되어 왔었는데요. 이 자료의 발견으로 인하여 사실은 그러한 내용은 이모 일기에는 적혀 있지 않고, 오히려 청나라에서 서울에 군사가 오자 그러한 내용들을 방문을 시종을 시켜서 적어오라라는 등의 내용을 적어서 기존과는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근대사의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01년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은 대궐 앞에 북을 메어 달았습니다. 그 북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치고 사정을 알리라는 북, 바로 신문고였는데요. 신문고는 잘못된 간습이나 제도적 결함에 막혀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 만든 직접 민원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몇천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대전시청 1층 로비에 신문고가 부활했습니다. 경청신문고는 신문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서 듣겠다는 취지로 소통행정 강화 차원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시민 누구나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경청신문고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설, 유언비어 등 공공 질서에 위배되는 발언은 삼가해야지 됩니다. 경청신문고를 통해서 발언되는 시민들의 삶의 애환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쓴소리, 정책 대안 등은 담당자가 영상을 풀어서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에 발언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경청신문고는 대전광역시청 1층 로비에 설치를 했는데요. 영상 녹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발언 시스템입니다. 발언 시간은 개인별로 10분 이내로 할 수 있고요.
발언을 하려면 그 발언 시스템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인별로 그 정보를 입력한 후에 그 발언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을 이렇게 터치하면 됩니다. 개인 정보 입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경청신문고는 평소 품어왔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발언 시스템입니다. 삶의 애환이나 시정에 대한 쓴소리도 좋고요. 덧붙이자면 이웃들에게 보내는 칭찬이나 덕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칭찬을 받은 시민들이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명한 이번 주말 원도심 지역에서 문화의 향기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랜 기간 원도심을 지켜온 성당 건축물과 문화재 자료가 있는 곳, 각종 문화 행사와 전시가 이어지는 대흥동 대정여중 골목으로 가보실까요? 이곳은 어느 곳보다 옛 원도심의 정취가 진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골목 내에 위치한 다양한 카페는 물론 대전 지역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통의 명가들이 뿌리를 내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의 골목은 각종 전시와 강연, 인디밴드의 공연까지 각종 행사가 수시로 열리는 문화 놀이터라 불리는데요. 특히 오늘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도 하고 주인공이 되는 38 광땡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촌동에서 왔는데요. 여기 아무래도 대흥동 되게 좋아하는 동네인데요. 또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다 가지고 왔어요. 다 제 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좀 많이 재밌어요. 이런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좀 많이 신기하고 재밌네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줘서 좋고, 또 제가 집에서 별로 안 쓰는 물건인데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줄 수 있다는 게 좀 보람 있고 애한테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5일장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글씨 쓰는 것밖에 없어서 그런 거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네. 저희 잡지사에서 주민들하고 좀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38광땡 플리마켓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주민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이나 또 팔고 싶은 것들을 갖고 나와서 판매하고 있고요. 비정기적으로 지역의 뮤지션들이 나와서 버스킹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역 내 문화 잡지인 월간 토마토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대흥동의 문화예술과 원도심 활성화를 적극화하며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리 내 버스킹도 많은 인기였는데요.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대흥동 문화예술거리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응원할게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지금 이 딱 날씨나 이런 환경에 비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버스킹은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나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던 문화인데요. 그것이 한국의 서울의 홍대에서 시작된 문화가 이곳 대전 대흥동에서도 이제 한참 전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간 될 때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힘이 될 때까지는 버스킹에 참여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여러 뮤지션들이 이제 길에 나와서 이렇게 버스킹을 하게 되면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시면 아마 문화 창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화 이모티콘으로 대화해 보셨나요? 농안의 날이었던 지난 3일 한 모바일 메신저에는 개구쟁이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이모티콘이 등장했습니다. 안녕, 축하해, 사랑해, 고마워, 힘내 등 24가지의 단어를 글자와 함께 수화로 표현한 이모티콘 히로와 나누는 사랑의 수화가 그 주인공입니다. 소비자가 2,000원을 내고 수화 이모티콘을 구입할 때마다 수화로 된 영상도서 제작을 위해 1,000원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수화도 배우고 기부도 하는 이모티콘 프로그램은 대전 사회적 기업인 열린책장에서 만든 것입니다. 농인들에겐 수화가 모국어인데 국내 28만 명이나 되는 농인들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 직접 상품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이디어를 줄인 결과가 수화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열린 책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화 영상도서라는 컨텐츠도 있고요. 수화 통역 영상, 또 자막 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화 이모티콘을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그 메신저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수화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곳에서 그 아이디어 대회로 나갔었는데요. 그런 청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화를 그 일반 청인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소통하는데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획하게 됐고, 저희 이제 그 디자인하는 친구와 같이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시작해가지고요. 이번에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 히로라는 거는 영어 히어로에서 일단은 단어가 왔고요. 저희가 수화를 알려주는 꼬마 영웅, 이렇게 해서 히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히로 캐릭터 같으면 빨간 망토를 하고 있고 약간 좀 개구진 표정하고 개구진 동작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는 함께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이 히로가 좀 영웅 역할을 하는 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열린 책장은 함께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 컨텐츠들 많이 만들고, 그리고 함께 좀 인식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컨텐츠들, 그리고 그 수화 이모티콘 같은 아이디어 상품들 많이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열린 책장의 응원을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책장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VJ 하디쇼에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고 20대 청춘들의 꿈과 열정이 가득한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빛나는 청춘들의 더 빛나는 노력의 순간들, VJ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하디쇼 리포터 박은미입니다. 취업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전문대학교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대전 충청권 지역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는 대학교.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하는데요. 전문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 나가는지 VJ 하디쇼와 함께 할게요. 실습 교육이 한창인 한 실습실을 찾았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 이론을 꼼꼼하게 숙지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한데요. 실제 응급 상황을 방불케 하는 실습 교육. 실습이지만 긴장감이 감돌 만큼 다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습 자체가 지금 굉장히 리얼한데요. 어떤 과죠? 네, 응급구조과입니다. 응급구조과요. 그래서 그런지 현장 자체를 그대로 실습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실습을 하고 있으셨나요? 환자가 자상의에 복부가 돌출됐기 때문에 먼저 기도 확보를 한 후에 멸균 드레싱으로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응급실로 이송 준비 중인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외상 환자 실습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지도 아래 하나씩 꼼꼼하게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미래의 구조원이 된다니 정말 든든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는 외상 환자 실습을 보았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도 응급 상황 같은데 어떤 실습 중이셨어요? 지금 심실세동에 온 환자를 전문 심장 소생술로 살리고 있는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실습을 하고 있던데요. 오늘 네. 어떤 실습을 지도하고 계신 거세요? 좀 전에는 전문 외상 처치술을 했고요. 지금은 심정지를 당한 환자 전문 심장 수행술 응급처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이다 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실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실습 말고도 어떤 수업을 받게 되나요? 두 가지 응급처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장에서 응급처치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그 의료팀하고 같이 응급처치를 하는 그런 실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외상응급처치를 했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바로 여기는 심장정지, 그 심장 전문 소생술을 해주는 그런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TV 속 범죄 수사물에서나 봤던 분들이 눈앞에 나타났는데요. 알고 보니 과학 수석과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범죄 등의 사안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현대적 시설 장비 기자재와 과학적 지식 기술을 활용하는 수사를 과학수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실습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볼까요? 지금 마치 범죄과학 수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과 학생들이죠? 과학수사과 학생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실습이 어떤 거예요? 지문을 이게 찍힌 거를 형광 분말로 이용해서 지문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과학수사과라고 하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수의 요원으로 현장 요원으로 가는 게 꿈입니다. 국과수 현장 요원 굉장히 멋진데요. 그렇다면 옆에 학생은 진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실습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과학수사과에 입학하게 되면 어떤 수업을 받게 되나요? 과학수사와 관련된 법의학, 문서감정, 지문 감식 등의 교육을 받게 되고요. 아울러서 과학수사 장비, 기구 등의 사용 요령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과 인터뷰를 나누다 보니까요. 과학수사 쪽으로 또 진로를 원하더라고요. 멘토로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과학수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또한 열정을 갖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강의가 한창인 한 강의실. 그런데 타학과 학생들도 이 전공 수업을 교양 수업처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요. 교재에 굉장히 공부 잘하시는 학생인 것 같아요. 뭐 밑줄 다 쳐져 있고 그런데요. 호텔 외식 조리학과 학생인가요? 네, 아니요. 저는 유아교과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복수 전공하시는 건가요? 히트록 제도를 통해 다른 과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옆에 있는 학생도 사회복지과 학생이 아닌 거죠? 네, 저는 사회복지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고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유아교육과 학생이지만 다른 과를 같이 병행해서 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제가 유아교육과를 전공하니까 졸업 후에 유치원에 나가서도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부모님들과 면담할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상담심리론이란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목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 더 알고 부모님과의 면담에서 더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상당히 미인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본인의 전공 수업 외에도 다른 과의 수업을 또 듣더라고요. 이게 히트록 제도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히트록에서 히트는 대학의 어떤 약자이고요. 록은 러너 오리엔티드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자기 전공이 있지만 타학과에서도 얼마든지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요즘 직업교육에서 NCS라고 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직업교육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히트록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NCS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히트록 제도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폭넓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NCS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NCS라는 것은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를 의미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능력 중심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직업교육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히트록이라는 것은 그 NCS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제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죠. 복도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열정적인 강의 소리를 따라 가보았는데요. 강의가 전부 영어로 진행되는 고난도 수업임에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의가 돋보입니다. 네, 어려울 수도 있는 수업 내용인 것 같은데요. 수업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가서 공부하는 거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렵긴 한데 재밌어요. 수업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영어 실력과 스피킹 실력을 좀 많이 발전될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분들이 영어로 진지하게 수업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여름방학 연수를 가기 위해서 올 3월부터 학생들하고 이 원어민 교수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약 3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듣는 그 강좌가 경영학 관련 강좌이기 때문에 저희 MBA 그 외국인 교수님을 모셔다가 3개월 동안 학생들 그 경영학 관련 기초 이론 및 영어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학생들이 처음엔 영어로 수업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했고 처음에 이제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답답해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이제 점점 한 달, 두 달 지남에 의해서 학생들도 적응이 되고 또 이제 미국식 발음, 그다음 영국식 발음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재밌어 해서 학생들이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이 수업에 대해서 점점 그 몰입도가 강해지면서 인텐시브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클래스가 그러한 수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습 교육, 만족도 높은 강의들까지 만나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는 총장님의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총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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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님 웃는 모습이 너무 인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저희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열정들이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열정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시나요? 열정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봐서는 우리가 그 따뜻한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열정의 원동력 같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 다들 따뜻해요. 왜 따뜻하냐 하면은 우선 학교 방침이 우리가 존중과 배려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존중과 배려가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열정으로 바뀌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대로요. 따뜻한 마음을 기본으로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총장님으로서 생각하실 때 전문대학교가 가져야 될 목표나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전문대학이 저희들 그 고등직업교육기관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현장 기술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현장 가면 바로 써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아주 높이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같이 기술도 또 지식도 품격이 있잖아요. 그 품격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따뜻함. 그러고는 아까 같이 우리 교수님 모든 사람들이 옳은 말은 많이 하잖아요. 옳은 말도 좋지만은 또 하나는 사랑과 관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등직업 교육을 받으신 분이 굉장히 안정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의 하나의 계층을 만들 수 있게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꿈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오늘 VJ 하디쇼에서 만나본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려야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하디쇼 리포터 이삼남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건강과 삶의 휴식을 위해서 가격이 조금은 높아도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디슈에서는 지구도 지키고 우리도 행복하게 하는 친환경의 모든 것 알아볼게요. 가족의 건강과 건강한 지구를 위해 친환경 제품이 뜬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부터 친환경 포장재, 친환경 벽지. 다양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며 지구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요즘 대세인 친환경 제품들. 환경을 지키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도심 속 숲길로도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로아스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아스라는 게 그 웰빙이랑 그다음에 또 힐링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가족끼리 와서 걷거나 아니면 연인끼리 걷기에 되게 좋은 길 같네요. 네, 오늘 날씨가 상쾌해서 되게 쾌적한 바람이 있고 깨끗해 보여서 좋네요. 아직 처음이라서 다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느낌은 우선 되게 바람이랑 때묻지 않은 자연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공기도 좋고요. 여러분들 여기 잘 해놓으셔서 고맙게 우리가 운동을 잘하고 있죠. 또 모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해져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쪽을 많이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되도록이면 이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지구 환경과 사람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다양한 에코 제품들. 지구를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장볼 때의 에코백은 기본, 친환경 세제, 집안의 벽지부터 이제는 바닥 데코까지. 여러분들 주위에 친환경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옥상도 친환경 숲처럼 만드는 도시 정원 인기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주민센터에 볼일보러 왔다가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올라와 봤어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바닥이 친환경 소재라고 해서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그럼 다양한 소재의 친환경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무 냄새가 그득해서 그런지 숲속에 나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직접 만나볼게요. 친환경 나무 블럭을 생산하는 충남의 한 중소기업. 안전하고 무해한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네요. 친환경 제품이 제대로 입고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술연구소에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수요자한테 공급되기까지 올바르게 생산이 되고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이 친환경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도심 속 길까지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이건 뭐죠? 보도블럭 대체용품으로 만든 친환경 목재 블럭입니다.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목재 칩으로 구성되어서 우천시 오염물질의 여과와 대기 중의 습도 유지, 대기 중에 복사열 방지, 그리고 이제 미끄럼지 항생이 좋은 제품입니다. 이 만드는 공정 과정이 궁금한데요.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네, 함께 가보시죠. 사람들에게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은 친환경 제품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나무를 공정해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드는 친환경 데코. 자원 재활용과 대기 오염 정화 기능이 우수하고 단열 효과와 배수성이 좋아서 도심 공원에 많이 사용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친환경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목재 칩인데 친환경 수지와 혼합을 해갖고 이쪽 프레스에 공정을 만들어서 블록을 완성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친환경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요. 아주 오랜 시간과 공정이 거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봤던 그 톱밥이 이렇게 변신한 건가요? 아주 단단하네요. 네, 저희가 접착한 수지로 고온 고압 스팀 양생을 하여서 1번 주차장에도 쓰일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블럭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재로 구성된 것이라서 사용 기간이 좀 짧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저희가 생산한 친환경 수지에는 나무 천연 원료에서 뽑아낸 방충 방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보존을 할 수 있고 300톤 이상의 기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강한 압력 그리고 고온에서 물건을 찍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들은 각 도심 속 숲길들을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넓히고 숲길을 열어가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는 인간과 자연에 친근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데 관심도 높고 또 열정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2011년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경상북도와 전국을 휩쓰는 재선충에 관련된 그 보도 자료를 접했습니다. 그때 재선충에 걸린 그 소나무가 30%는 파쇄돼서 펠렛이라는 걸로 그 화력발전소의 땔감으로 공급이 되고 나머지 70%는 단순 매립되면서 자원이 그 폐기물로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버려지는 폐자원을 이용한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에 초점을 둬서 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 점점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의 녹지 공간은 점점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재를 이용한 제품이 도시 속에 공급이 된다면 도심 속의 수족 같은 친환경 공간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네. 자원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셨군요. 대표님께서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겪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의 대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아마 갖는 애로사항일 겁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에는 그런 인프라 자원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건 산학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과 장비들이 우리가 원할 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력풀에 대한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인력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장비를 산학연을 통해서 정부 기관의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신다면 좀 더 많은 신제품이나 개발이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대표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국내 진출뿐만 아니라요. 해외 진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력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해외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풀들을 구성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는 그걸 기회로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세계 1등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 중소기업들이 같이 노력을 할 겁니다. 도심 속 힐링 숲길 만들어갑니다. 도심 속에서 만나는 생태 문화가 살아있는 친환경 숲길들. 이런 많은 이들의 노력들이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지구도 행복한 도심 속 숲길들 계속 노력해 주실 거죠? 아이들과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도심 속 숲길. 이번 주말 소중한 이들과 함께 친환경 도심 속 공원에서 숲길을 걸으며 작은 여유와 쉼을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보감 리포터 최혜정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피부는 안녕하신가요? 이 더운 여름이면 이 얼굴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 고민이고 신경 쓰이는 여드름. 오늘은 건강보감과 함께 이 여드름과의 이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요즘같이 햇볕이 강하고 습한 여름에는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배꼽 같은 피부를 지키기 위한 정보들 VJ 하디쇼에서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특히나 여름이 되면은요, 이 얼굴에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여드름이죠. 화장할 때나 또 이렇게 세수를 하고 나서 얼굴을 보면 이 여드름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이 여드름이 여름에 더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름철에는 피부 표면이 번들거려서 피부에 뭐 수분이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유분이 증가하고 오히려 피부에 공급되는 수분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수분을 빼앗겼기 때문인데요. 또 이제 무더위와 습도로 인해서 피부가 평소보다 더 자극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드름이라든지 뾰루지 등과 같은 피부 트러블의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이 이마랑 입 주변에 정말 많이 나요, 이 여드름이. 그래서 정말 막 고민이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나. 그런데 이 부위별로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성인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면도 습관 때문에 모낭염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사춘기에는 피지샘이 발달한 부위, 아무래도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마라든지 코와 같은 T존 부위에 여드름이 자잘하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볼이라든지 턱 부위에는 스트레스나 뭐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 생활 습관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턱 부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옷을 입고 벗으면서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마 부위는 잘못된 헤어 제품을 쓴다든가 아니면 모자를 눌러 쓴 경우, 이런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마에만 발생하는 경우에 뭐 심장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코에는 비위 뭐 폐 쪽이 이상이 있을 때는 볼 쪽에 여드름이 생긴다든가, 자궁이나 신장 쪽이 안 좋아서 뭐 생리불순이 있는 경우에는 턱 부위, 이렇게 한방적으로 병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 습관에서 내가 특정 부위에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생활 습관부터 한번 되돌아 봐야겠습니다. 이 피지가 박힌 여드름부터 또 화농성 여드름까지 그 여드름의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네, 좁쌀처럼 작은 크기의 비염증성 여드름에서부터 붉은색 구진을 형성한 경우, 또는 이제 화농성, 고름이 잡힌 경우라든지 단단하게 만져지는 결절 또는 낭포를 형성한 경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성 여드름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흉터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는 조기에 치료하고 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드름은 함부로 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흉이 진다고 하던데, 또 한편으로는 안 짜면 점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병원에 와서 짜는 건 괜찮나요? 네, 실제로 흑색 면포가 피부 깊숙하게 박혀 있어서 이 블랙헤드가 박혀 있는 것을 점이라고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드름이 낫는 과정에서 염증 후에 생긴 색소 침착이 검게 보여서 점으로 오인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점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거고요. 그리고 여드름은 최대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고, 여드름은 짜실 때는 압출을 하실 경우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최대한 주변 조직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압출을 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깨끗한 피부를 갖고 싶은 분들은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방법과 이 여드름의 치료법 좀 알려주시죠. 네, 여드름이 발생되기 좋은 조건들을 다 막아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드름균을 재균할 수 있는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약들을 바르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의학적인 변증을 통해서 개인의 체질에 맞게끔 한약을 복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약 복용을 꺼리시는 경우에는, 또는 이제 복약과 함께 치료하실 수 있는 방법에는 피지 분비 조절과 여드름균을 재균하고 또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초음파 치료라든가 PDT 광역 역동 치료, 또 레이저 치료, 고주파 치료, 미세약 초침, 화학 박피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병행을 한다든지, 또는 그 방법을 일정한 기간 동안, 치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정말 말씀하신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시술법의 특징과 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요? 네, 여러 가지 시술들이 뭐 목표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은 피지샘에서 피지가 분비되는 걸 조절을 한다든지, 여드름균을 재균을 한다든지, 또는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가 받으시는 시술에 맞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보습을 잘 해주시고 또 클렌징을 잘 해주시고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술을 받은 후에는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나 뭐 화학적 차단제가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사용에도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럼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될까요?
네, 받으시는 치료 방법의 종류라든지 치료 받으시는 분의 기대치, 시술 목표가 되겠죠. 그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정도 집중 치료 기간을 가진 후에 유지 치료 기간으로 넘어가게 되십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들을 피부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병행을 한다면 치료 기간을 조금 줄일 수도 있겠고, 여드름은 오늘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어디까지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가 평소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 화농성 여드름의 경우에는요, 하도 이제 여드름을 짜게 되니까 이 패인 흔적도 있고 점 같은 흉터도 있고 정말 얼굴에 많은 흉터들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여드름 흉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들인가요? 네, 일단 여드름 흉터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밖에 피부 표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인데 정말 송곳처럼 패인 모양이 있을 수도 있겠고, 박스카 모양으로 이렇게 넓적하게 패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서로 굴을 형성해서 밖에서 보면 이렇게 터널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깥쪽의 표면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이 흉터 부위와 흉터가 아닌 부분의 차이를 줄여주는 거죠. 옆에 부분을 깎아주고, 그리고 피부의 작은 기둥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상처를 주게 되면요,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새살이 돋아나게끔 여러 가지 재생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새살이 돋는 과정에서 흉터가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아래쪽에서 피부를 봐보면요, 아래쪽에 섬유 조직이 많이 진행된 경우, 흉터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에는 밑에서 피부를 이렇게 잡아봤을 때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섬유 조직부터 건드려줘야지만 치료가 더 가능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흉터 조직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면 될까요? 네,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고주파 에너지를 멀티 전극 제어 방식을 이용해서 피부 전층에 골고루 전달을 한 다음에 히알루론산 수분을 주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또 이제 피부 이후 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서 여드름의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서 흉터 치료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피부가 재생되는데 영양분을 주는 효과도 같이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드름을 앓고 계신 분들은 빨리 깨끗한 피부를 갖길 원하실 텐데요. 그럼 어느 정도 시술을 해야 이 완전하게 흉터가 없어질까요? 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보통 나누어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효과를 위한다면 본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피부 재생 속도가 이제 건강 상태에 좌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잘 하고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적절하게 병행을 한다면 치료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지금 원장님 피부를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세요. 진짜 잡티 하나 없고 여드름 하나 없으신데, 제가 또 정보를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공개 좀 해주시죠. 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모공을 막을 수 있는 파우더 제품은 잘 쓰지 않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꼼꼼하게 클렌징을 잘 한 다음에 보습을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 편이고요. 양산 없이는 밖에 절대 안 나가죠.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더위가 한창일 때는 물을 많이 마시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 물 마시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오미자라든지, 그러니까 신맛이 나는 과일을 같이 첨가를 해서 차처럼 끓여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인삼이라든지 맹문동, 오미자를 이용해서 생밀산차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고온 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피부 트러블, 여드름뿐만 아니고 피부 트러블의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무엇보다 피부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자극을 이미 받은 피부는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열감을 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스킨 같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피부가 열감이 느껴진다든지 하시면 클렌징을 하신 후에 바로바로 열감을 식혀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제철 과일이나 비타민 이런 거 많이 챙겨 드시고요. 물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덥고 습한 여름철에도 상큼하고 산뜻한 피부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VJ 하디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외선이 많이 따가워졌으니까요. 항상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글라스랑 세정제, 마스크 이런 거 가방에 꼭 챙겨서 나가시면 건강관리 도움이 될 겁니다. VJ 하디슈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가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